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6일 월요일 경제뉴스 1. TV 포장재로 고양이집을 에코 패키지 선보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제품 개봉시 뜯고 버리는 TV 포장재를 활용해 리모컨 수납함이나 반려동물 집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제품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구매로 인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TV 포장재는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골판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부 발표 기준 국내에서 발생되는 종이 폐기물은 하루 5,000톤으로 연간 200만 톤에 달해 환경 파괴가 심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포장재를 TV에 적용하면 종이 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채안펀드 롯데푸드 회사채 300억 사들인다.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채안펀드가 기업어음에 이어 회사채도 사들이면서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가 7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이날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회 측에 채안펀드 자금 3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 문매 맞고 고개 숙인 배민.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제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정률제는 장사가 잘 될수록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로 떼어가게 돼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은행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4. 배민 개선안 약속에 소상공인협 합리적 개편 필요. 배달의 민족이 논란이 된 새 요금 체계 개선을 약속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통해 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낸 배민이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향후 관련 단체 및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결정 체계를 만들고 가격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배달앱 이용자 86% 배민요 기여 합병 반대. 공정위 판단 핵심 경쟁 제한성 우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서울과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을 써본 적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82.9%가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 및 배달료 인상을 꼽았습니다. 이어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 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6. 코스피 4% 가까이 상승. 기관 1조 사자.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6.44포인트 상승한 1791.88을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451억 원, 1,973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홀로 1조 390억 원을 쓸어담았습니다. 7. LG 신가전의 힘. 21조 신기록.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전자의 가전사업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는 지난해 21조 5,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전업계에선 신가전과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LG전자의 전략이 내수시장에서 적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를 내놓은 데 이어 2016년 말엔 건조기를 선보여 불모지와 다름없던 건조기 시장을 키웠습니다. 8. 삼성 LCD 철수해. 중점유율 내년 67%로 증가. 6일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오는 2021년 글로벌 LCD 시장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올해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67%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를 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국내외 LCD 생산 라인에서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따른 변화입니다. 9.
신한하나 대구은행 키코 배상 권고 4번째 연장 요청. 신한하나 대구은행이 외환파 생상품 키코 배상 결정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 권고안이 나온 후 4번째 연장입니다. 금감원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은행권의 입장을 고려해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10. 이통 3사 1분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줄어들 듯.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1분기 예상 매출 합계는 13조 8,7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합계는 8,359억 원으로 9% 감소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G 마케팅 비용과 인프라 확장을 위한 비용 집행 지속으로 영업이익 감소는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영업이익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0일 현대기아차 구매 안심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 현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입 이후에도 차종을 다시 선택하거나 반납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과 같은 경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매 안심 프로그램입니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교환하거나 반납한 누적 고객 수는 1,192명에 달합니다. 이달 초 현대차 합자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국내에 시행 중인 현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와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인 신한리더를 중국에 출시하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12. 일본서 손이 제친 삼성, 화웨이도 밀어냈다. 일본 2019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점유율에서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5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상위 5개 기업 중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3. 카카오네비, GPS 안 터지는 터널도 길었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LTE 신호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 핀을 카카오네비에 적용, 강남 순환로 3개 터널 내에서 카카오네비 성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로 GPS가 닿지 않는 터널에서도 끊김 없고 정확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14. 이스타 결국 300여 명 인력 감축 항공사 정리해고 신호탄.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근로자 대표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포함 전체 직원의 5분의 1 수준인 300여 명 내외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직원 수는 정규직 1,430명과 계약직 248명 등 총 1,678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 중기부 삼성전자 기술지도 받은 마스크 업체 생산 51% 증가.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화진산업 등 스마트 공장 추진 중소기업의 자체 멘토들을 파견해 마스크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습니다. 파견된 직원들은 평균 25년 경력 생산설비 전문가로 구성돼 생산 공정 개선, 효율화, 기술 지도 등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단기에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E&W, 레스텍, 에버그린, 화진산업의 생산성은 대폭 향상돼 4개사 합계 하루 생산량이 기존 92만 개에서 139만 개로 51% 증가했습니다. 16. 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총 9,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계열 자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처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회사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7. 휴마시스, 브라질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휴마시스는 브라질 공급사와 자사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키트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수출용 허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휴마시스는 브라질 시장에 최초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진단회사가 됐습니다. 18.
금융산업노사, 특별연장근로 고용보장 합의.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폭증에 대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 성과 지표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9.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할까? 일괄 지급 후 세금 환수하면 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 한 해 소득 변동을 반영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 TV 구매 대행 소비자 피해 증가세. 현금 결제 피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해외 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으로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TV 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은 인터넷 구매 대행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해 판매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월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